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나올지가 사실 최대의 관심이었는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고령층 효능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최근 마지막 입장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좀 보류하겠다 판단은 조금 두고 보겠다는 게 판단이고요. 아마 그렇게 단 배경에는 영국에서부터 많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유럽연합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 그 다음에 지금 남아공까지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 자료가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접종을 보류하거나 연기하겠다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럼 우선 접종 순위가 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현재 계획으로 보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월 달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지금 정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만 2월 달에 의료인은 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병원 의료 종사자들 그다음 3월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 의료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들을 이제 받게 되고 2월부터 요양병원에 계신 입소자분 65세 이상이 바로 2월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물량도 아직 도입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65세 이상이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접종이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접종 일정의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어르신분들은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 다른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우선 65세 미만 성인들을 상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불가피하다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65세 이상의 지금 고령자 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은 한두 달 내면 해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입증할 만한 샘플 사이즈, 즉 연구 조사 대상자 수 좀 적어서 보완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가 되면은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도 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조금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좀 접종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3, 4월까지 늦어지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뿐만 아니라 남아공 변이에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점은 여러 차례 연구 결과가 지금 누적되면서 사실로 지금 거의 정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가 일어난 부위가 항체 형성과 이 백신의 효과에 주는 부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부위여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백신 효과가 좀 적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개발한 공동 연구 개발자가 영국 옥스퍼드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백신 개발팀이 남아공대학과 같이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백신 접종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렇다고 완전히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특히 이 경증, 중등도 발현을 좀 막지 못하고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연구 결과 내놨고요. 남아공 정부도 이에 따라서 접종을 보류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지나친 공포감을 또 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안전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건 역시 임상 실험의 샘플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차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성과는 상관없이? 그 부분은 약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효과성이 우선 1차적으로 정확하게 근거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명백하게 완전히 그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정부 당국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성인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이슈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전반적인 추론입니다만 과학적 증거와 과학적 근거는 명백히 근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떨어진다는 것은 뭐 맞고요. 아직은 이제 증명하기 좀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거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소될 것 같아서 안전성, 효과성 굳이 구분해서 이거 갖고 자꾸 논란을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결국은 효과성의 방점을 찍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성 역시 물론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 상당수 전문가분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안정성과 효과성 모두 결국은 샘플 자체가 65세 이상이 적기 때문에 그건 역시 과학적으로 본다면 샘플 자체를 늘려서 한꺼번에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샘플 사이즈를 늘려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결과가 정리해서 보고되면 해소될 겁니다. 네. 해소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돌다리도 신중을 뚫겨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달, 두 달, 두 달, 세 달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방역 당국이 좀 고민하는 부분하고 또 전문가가 고민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교수님 그러면 앞서 접종 일정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전문가분이시니까 그 방역 당국과 꾸준히 대화 소통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접종 계획이나 변화나 네. 이런 부분들이요. 예, 당연히 의료계하고 좀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 아스트라제네카의 부분 또 그 외에 접종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계와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그래도 1월 중순 이후로는 좀 논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효능이 92%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국내 도입을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저희가 백신 접종을 위한 충분히 양의 확보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또 아직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집단 면역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접종하게 된다면 필요하다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러시아 백신도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하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 특히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이 확보 부분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신 보도를 보면 랜시신가라는 란셋. 란셋입니까? 그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다고 하던데 란셋이라는 그 학술지 자체가 뭐 믿을 만한 그런 학술지입니까? 예, 의학 분야에서는 란셋이라는 학술지는 전 세계 가장 1, 2등 할 정도 탑 저널이고요. 란셋이라는 저널이 갖는 거는 어떤 논문을 실는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에 제출된 데이터와 모든 과정을 다 검증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뢰할 만한 백신의 효과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전제하고 지금 이게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서류와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1차적인 관문은 충분히 통과했겠다. 그렇게 다 추정하는 분야고요. 91.6%의 효과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보관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검증되고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자료 백신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는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란셋이라는 학술지의 그런 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예방 효과가 그 학술지에 실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구에서도 그러면 그 러시아산 백신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네, 이번에 그 잡지에 실리면서 연구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산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희망적인 그런 또 연구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이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가 51건이고 모두 18개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해외 유입 관리만으로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더 보완이 필요할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51건이었고 오늘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54건이 됐습니다. 예.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54건 중에서 51명이지만 오늘 아까 좀 아까 질병청에 발표한 거 3건이 추가됐는데 40건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고 남아공이 9명입니다. 근데 현재는 검역해서 격리하는 과정에서 진단된 확진이 됐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전파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서 아직은 다행스러운 결과고 이제 이렇게만 잘 통제가 된다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언젠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뭐 공항이나 그런 걸 통해 항만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형식에 뚫릴 가능성이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이 전파력과 이 부분은 또 다른 형태의 4차 대유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커서 네.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는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방역통역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더 나가선다면 전면적 입국 제한이 금지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수단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 확진자뿐만 아니고 확진자 이외에 의심되는 사람까지 이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해서 변이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입국 차단을 하거나 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